네, 지난 장선 만들기 전편에 이어 후편을 계속 이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바닥 장선을 시공할 때 사용되는 부재 크기, 간격,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바닥을 만들 때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공간, 그 화장실 또는 뭐 외부 공간이죠. 베란다, 발코니, 이런 바닥을 만들 때 실내 측 바닥 장선과 화장실 바닥이나 또는 그 외부 공간의 바닥 장선을 어떻게 차이를 두고서 시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를 할 때 장선의 하중을 잘못 적용하게끔 설계를 해서 시공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공하고 나서 장선이 떨리지 않냐, 뭐 흔들리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어놓은 집에 2층에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글쎄요, 바닥이 흔들린다? 그렇게 시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장선이 놓여지는 경관 거리, 장선 간의 간격, 장선에 사용되는 부재 크기, 각 장선들을 잡아주는 그 블로킹의 시공 여부에 따라서 떨림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에서도 설계가 잘못되다 보면 장선 떨림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영상도 쭉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층간 바닥을 만들어주고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무조건 우리가 바닥을 낮게 만들어 주게 되잖아요. 화장실의 여닫이 문 같은 경우 문 열었을 때 슬리퍼가 문 하단에 닿지 않도록 화장실 바닥이 거실보다 약 한 7cm 이상 차이를 주게 되죠. 그래야 슬리퍼가 문 열었을 때 저 멀리 가 있지 않잖아요. 뭐 발코니, 테라스 같은 외부 공간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낮게 해줘야 실내 측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고요. 어느 규격의 부재를 사용해서 장선을 설치하고 TNG를 깔아주고 그 이후의 작업들을 보면 방통 작업을 할 때 그 혼합되어 있는 물에 의해서 구조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수 시트나 비닐을 깔게 되죠. 그러고 난 후에 약 5cm의 단열재를 깔아주고 난방 배관을 하고 방통 물타를 치잖아요. 그런 다음에 화장실 하부 문턱 부분에 인조석을 설치를 해주죠. 바닥 마감재로 주로 많이 선택되는 것이 우리가 마루를 깔아주게 되는데, 그럼 화장실 바닥을 볼까요? 벽과 바닥에 방수를 해주고요. 또 바닥에 구배를 잡기 위해서 몰탈로 일정 높이를 채워줘요. 그런 다음에 타일을 깔고 나면 다운되는 바닥 마감에서부터 거실 바닥 마감이나 문턱 인조석까지의 높이까지가 약 7cm 이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럴 때 장선에 사용되는 구조목은 어떤 크기를 써야 될까? 만약 양쪽 두 곳의 바닥 부분에 거실 바닥과 동일한 크기의 부재로 장선을 만들게 되면 물을 사용하는 공간 외부에 접해서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 바닥을 다운시켜 주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크기의 차이가 나는 부재로 사용해서 바닥을 깔아주게 되는데, 거실 바닥을 12L로 하면 다운되는 곳은 10, 그리고 거실 바닥을 10으로 하게 되면 다운되는 곳은 L 부재로 시공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럴 때 12와 10 또는 10과 A 부재로 사용했을 경우 그 높이의 갭 차이는 어느 쪽을 선택해서 장선을 시공해도 여기 이 부분에 다운되는 차이는 같아지게 돼요. 하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장선과 장선 사이에 충진되는 단열재 두께입니다.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그 인슐레이션 자재는 차음 역할로도 사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바닥 장선이 2x10으로 시공되었다면 그 부재의 크기는 235mm인데 지붕 단열재로 사용하는 두께가 220mm거든요. 그래서 장선을 2x10으로 시공했을 경우는 220mm 단열재를 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운이 필요한 부분 구조재는 A 부재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부재의 크기가 184mm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단열재를 220mm로 사용을 했을 경우는 구조재보다 단열재가 돌출되기 때문에
외벽용으로 사용하는 140mm 단열재를 시공하게 돼서 그만큼 차음성도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화장실 바닥이 아닌 외부에 접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요, 이 부분은 외부이기 때문에 건물의 지붕과 같은 태양열을 받게 돼요. 그런데 지붕은 220mm 두께로 단열 작업을 해주는 반면에 이 부분은 구조재 크기가 183mm이기 때문에 충분한 단열 두께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과 같은 단열 두께를 확보해주고 벤트 시설을 갖춰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x10과 2x8 장선보다는 12로 거실 바닥을 시공해주고, 베란다 발코니 같은 다운되는 외부 공간은 10 부재로 해서 장선을 시공해 주는 것이 구조적인 거나 단열적인 부분, 차음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지붕용으로 사용하는 220mm의 단열재로 해서 충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붕을 만들어 줄 때 쿨루프, 원루프가 있잖아요. 석가래 사이에 단열재를 충진했을 때 지붕에서 받는 열이 실내 측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겹의 지붕을 더해서 그 틈에 레인 스크린을 만들어주고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받는 열을 외부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하부층의 천정 높이를 일반보다 조금 더 높게 해주고, 발코니나 베란다 부분 하부에 천정 장선을 한 겹을 더 해주고요, 그 사이에 단열재를 한 번 더 충진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 단열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최종 마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지붕과 같은 레인 스크린을 만들어서 시공을 해주면 실내 쪽으로 전달되는 열기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층 벽체가 모두 시공이 끝나고 그 위에 장선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시 이번 현장에서도 2x12로 16인치 간격으로 해서 장선을 시공을 해줬어요. 우리가 목조주택을 만들다 보면 가장 사진이 멋지게 나오는 작업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는 장선살을 이렇게 나란하게 놓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붕 석가래 시공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작업을 할 경우에 목구조에서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선을 시공할 때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장선을 하부 측에 있는 벽체가 지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거실이나 주방의 공간들이 넓게 만들어지는 그런 설계도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2층의 장선이 한 스판으로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끊어지는 부분들을 중간에 보를 설치해 주고 그 보의 옆면에 철물을 이용해서 장선을 시공해 주기도 해죠. 물론 철물을 사용해도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장선이 끊어지지 않는 스판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 꼭 끊어짐이 발생할 때는 철물보다는 장선을 지지하는 하부에 보를 설치해 주고 그 보 위에 장선이 놓여지게끔 해주는 것이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시공 방법이에요. 대신에 장선을 지지하는 그 보의 스판 거리가 너무 길다 보면 모든 하중들이 하부에 있는 보에 집중되기 때문에 보의 변형을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적정한 경간거리의 보호를 만드는 것과 장선을 끊어지지 않는 스판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설계상에도 시공적으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지는 영상은 하부층에 지지벽이나 기둥이 없는 상태에 상부층에 장선이 만들어진 설계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기둥이 만들어진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과, 그리고 잘못된 여러 종류의 설계도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하자 문제에 대해서 하나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집을 짓기 전에, 또 설계를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건축물의 하자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자, 현장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1층 벽체를 모두 만들어주고 2층 바닥 장소를 만들어주셨어요.
보시면 여기처럼 장선 방향은 전체의 가로 세로 외벽 중에서 짧은 벽 길이 방향으로 잡아요. 근데 일정 공간에서는 그 스판 거리가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부에 노출도 위에 장선이 올려 태워지게 이렇게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장선을 잡아주는 블로킹을 설치를 해주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 시스템 비대는 정말 작업하기가 편해요. 다른 비기와 다르게 작업자의 안전성도 상당 부분 많이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오전에 비가 와서 작업자들은 최소 인원만 나와서 현재 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장선이 모두 시공이 되면 TNG를 깔게 되는데, 이 TNG는 양쪽 면에 오목이와 볼록이가 있어서 서로 물어주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본드 접합을 해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들어준 목재 해머로 떡매를 치듯이 빵빵 쳐서 볼록이가 오목이에 잘 들어가게끔 시공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네일건으로 빵빵빵 못을 박아주고요. 자, 이렇게 시공이 다 끝나면 방수 시트를 깔아줘요. 요즘에는 웬만한 현장에서 이 방수 시트를 많이 깔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모눔이 16년도 이 무렵부터 방수 시트를 깔아주고 있었는데, 방수 시트를 깔아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골조 작업 중에 비가 내렸을 때 TNG 부분에 빗물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방통 작업을 하잖아요. 방통 작업에 함유된 물이 그 TNG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시트를 깔아주고 있어요. 물론 방통 작업 전에 비닐을 깔아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전에 먼저 작업을 해주면 여러 가지로 또 편의성과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작업을 해서 시트를 깔아주고 있어요. 골조 작업 중에 비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벽체에 사용하는 이 구조목은 비를 맞아도 쉽게 불거나 빈용되는 일이 적어요. 하지만 OSB나 TNG는 구조목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렇게 방수 시트지를 깔아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철근 콘크리트조 시공할 때는 비가 와도 염려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비가 오게 되면 예전하고 다르게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됐어요. 예전에는 경량 목조조 작업을 하는 중에 비가 와도 건축주도 시공자도 골조에 비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다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나무이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좋지 않죠. 하지만 비를 맞는다고 해서 우려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골조를 다 하고요, 그 다음 작업들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건조시키는 과정을 밟으면 돼요. 그런 후에 각각 부분에 함수율 테스트를 해주고요, 적정 치수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건조 작업을 해주면 돼요. 지금 보여주는 이 집은 저희가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된 집인데, 이 집은 골조 작업 중에 수시로 비가 오다 보니까 많은 양의 비를 맞은 현장인데, 이 당시에 건축주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입주 10년 차가 됐을 때 제가 벽을 뜯어보겠다. 그러고 나서 속에 있는 단열재와 구조재의 변형이 발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건축주가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무상으로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누가 들으면 미친 소리죠. 속이 어떻게 됐을 줄 알고 건축주가 요구한 사항을 들어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충분하게 건조시키는 과정을 밟았고요, 그런 후에 뒷공정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자가 나지 않게끔 제가 시공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벽을 뜯을 자리를 건축주에게 임의로 지정받아서 그 부분을 저렇게 뜯어서 구조재, OSB, 단열재, 석고보드 모든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날 테스트한 작업에 대한 영상은 저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테스트한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 공간 설계 시 장선의 경간거리를 고려한다. 두 번째, 장선은 벽체나 기둥, 보호 등의 지지가 되도록 한다. 다음 영상에서는 2층 벽 그리고 석가래까지 해서 골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